우리 얘들아 296페이지 자 봅시다. 자 296페이지 지난 시간에 너무 좀 이렇게 빠르게 끝낸 감이 있어가지고 296페이지부터 해가지고 오늘 끝까지 정리 마지막으로 하고 끝낼 수 있도록 할게. 자 다시 말하지만 여긴 다 어려운 얘기가 없어. 다 좋은 얘기 쓰면 돼. 뭐 화석연료 에너지 고갈되고 있고 뭐 환경 오염이 되고 있으니까 친환경 에너지 쓰자. 결국 그 얘기야. 그냥 핵심은 그냥 그 얘기야.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 쓸까?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깊이 내려가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게 어렵지 않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자, 296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 보면은 화석연료와 에너지 문제, 뭐, 뚜루루룩 석탄이 만들어지는 과정, 여러분들 뭐 이미 그 지질시대에 이거 얘기를 하면서 한 번쯤 들어봤을 거야. 내가 그때 얘기했지, 석탄기.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뭐 식물이라든가 동물들이 쌓이고 눌리고 눌려가지고 CH가, 지금의 우리가 석탄, 석유, 뭐 가스의 형태로 바뀌게 되었다. 이 얘기를 여기 좀 뭐 정확하게 써놓은 겁니다. 그거 자체가. 자, 그거를 우리가 지금 겁나게 쓰고 있다. 쓰고 있다. 자, 화석연료의 문제점은 여기다 뭐 지난 시간 내가 잠깐 이게 좀 별표치고 밑줄쳐라고 해놨는데 자 이거는 조금 알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거 갖고 문제가 가끔씩 나와. 화석연료의 문제점이 아닌 것은 뭐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이러니까 요거 보면은 화석연료 사용 문제점은 일단은 첫 번째 고갈될 에너지야. 이게 무한하지 않다 이 소리야. 고갈될 에너지 자원이다. 두 번째는 얘봐. CH잖아. CH가 연소가 되면은 뭐가 발생해? 항상 물과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이게 화학 반응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CH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메테인이라든가 이거 뭐지? 원유, 석탄, 가스는 전부 다 CH로 이루어져 있어.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탄화수소라고 그러거든. 그거를 그 탄화수소가 연소가 되면 산소를 만나는 거잖아. 이거 산소를 만나면 항상 물과 이산화탄소가 발생합니다. 불완전 연소가 되면 이산화탄소가 아니라 일산화탄소가 발생하게 되고 완전 연소하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그 이산화탄소가 뭐냐? 온실가스 역할을 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구온난화 등 대기 오염의 환경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라고 하는 거 뭐 다 알고 있는 얘기고요. 그리고 매장 지역이 편중되어 있어 가격과 공급이 불안정하며 국가 간 갈등의 원인이 된다.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죠? 엄마 아빠들은 훨씬 더 많이 느끼고 있을 거야. 요즘 보일러 온도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리고 있어서 그래. 내가 내리고 있어서. 지난달 여기 전기값이 150만 원이 나왔어요. 지난달 여기 우리 학원 전기값이 150만 원이 나왔어요. 저쪽 뭐지 집도 뭐 50만 원 가까이 나오는 것 같고 가스 뭐 에너지 절약하세요. 옷 좀 따뜻하게 입으시고. 그 가격이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 국가 간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 뭐 중동에서 뭐 오일 쇼크 같은 게 일어났었던 게 다 그런 것들이잖아. 지금 러시아에서 가스를 안 줘가지고 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가스관이 이제 막혀가지고 뭐 가스 가격이 폭등했던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이런 원인이 되는 거지. 어디 편중돼? 뭐 지구 전체 아무데나 뚫기만 하면 다 나온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질 일이 없지. 그런데 지금 그렇게 국가에 어떤 편중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그렇죠? 자, 지난 시간에 이제 핵발전 얘기를 쭉 하면서 뭐 간단하게 좀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그냥 이게 좀 상식선에서 좀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이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조금 더 풀어가지고 내가 설명을 좀 해줄게. 자, 우리가 보통 핵 융합 반응이 있고 핵 분열 반응이 있어요. 오늘 내가 컨디션이 좋은 날이야. 어제 잠을 많이 잤거든. 그러니까 아침에 글씨를 딱 쓸 때 내가 이상하다 싶은 날은 오늘 내가 힘들구나. 근데 오늘 딱 내가 오늘 좀 많이 자고 왔어. 어저께 좀 일찍 들어가서 많이 자고 왔더니 지금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요. 자, 열심히 합시다. 자, 핵 융합 발전과 핵 분열이 있어. 이게 둘 다 뭐냐면은 에너지를 발산하는 거야. 근데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이냐? 자,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은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광속의 제곱이라는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핵 융합할 때도 에너지가 발생하고 핵 분열할 때도 에너지가 발생해요. 자, 핵 융합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 수소 핵,
수소 원자핵 양성자잖아. 이거랑 수소 원자핵이 만나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야? 수소 원자핵 두 개가 딱 되면서 얘가 봐. 수소가 만나서 헬륨이 되는 거예요. 헬륨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여기에서 수소의 무게가 1이고 여기 수소 하나의 무게가 물론 이건 아닌데 그냥 이런 데 간단하게 얘기해 주는 거야. 여기 1이고 여기가 1인데 요거 두 개 더해지면 얘가 2가 돼야 되는데 2가 안 되고 1.99999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굉장히 미량의 아주 작은 질량이 감소돼. 그 우리 뭐라고 하면 질량 결손이라고 그러거든. 그 결손된 질량이 여기서 약간 그 원자핵에서 그 진짜 미세하게 결손된 질량이 요 질량이 광속의 제곱이야. 광속 얼마나 큰 단위야. 광속 뭐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그 속도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속도에다가 제곱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큰 숫자겠어. 굉장히 어마무시하게 큰 어떤 물리량입니다. 그 조그마한 질량이지만 요 큰 단위의 어떤 상수를 곱해지게 되면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게 바로 핵융합 발전이에요. 근데 선생님 왜 이렇게 됩니까? 몰라. 그냥 그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런데 핵 분열은 뭐냐? 선생님 계속 핵 분열하면 계속 그러니까 감속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야. 자, 자연계에 존재하는 네 가지 그냥 존재하는 힘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지금 설명을 간단하게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일 처음에 강력과 전자기력 이런 얘기가 있었어. 강력은 뭐냐면 봐봐. 얘네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전자기력은 플러스랑 플러스를 밀어내는 청력이 발생해요. 플러스가 가장 안 붙는다고. S극과 N극이 붙지 N극과 N극이 안 붙잖아. 그거랑 똑같아. 안 붙어. 그런데 어느 순간 굉장히 높은 압력으로 그 가까이 서는 것이 갑자기 엄청나게 가까워지면은 갑자기 강력이라는 게 발생하면서 딱 붙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붙는 거야. 엄청나게 강력하게 붙어 있는 거야, 얘네들은. 전자기력은 이제 소용도 없을 정도로. 그래서 가장 우리 자연계에 존재하는 네 가지 힘이 강력, 양력, 전자기력, 중력 요 네 가지인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강력이고 그 다음이 전자기력입니다. 근데 강력과 전자기력의 차이가 어마무시하게 커. 그러니까 그만큼 강력이 크다는 거야. 이 원자핵 안에 양성자와 양성자를 붙들어내고 있는 그 힘 자체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어떤 힘보다도 가장 강력한 힘이에요. 붙어 있는 거란 말이야. 그렇지? 이런 거 힘으로 이런 걸로 나타내는 게 핵융합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태양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태양에서. 실제 태양 핵에서 계속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그 에너지를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태양을 받고 있는 거야. 그지? 자, 이거를 여러분들 남학생 정도는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거. 이것을 폭탄에다가 이용을 하는 게 뭐냐면 얘가 수소폭탄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 수소폭탄 이게. 뭐야 수소들을 연합해가지고 그 핵융합 반응을 일으켜가지고는 엄청나게 큰 에너지를 받도록 하는 거 수소폭탄이에요. 수소폭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 얘 같은 경우는 핵폭탄이지. 그냥 핵폭탄. 그리고 원자력 발전. 보통 요즘에 원자력 발전이라고 안 하고 그냥 핵발전이라고 얘기하는 추세인 것 같아. 추세가. 예전에는 핵폭탄이라는 그런 좀 어감이 안 좋다 보니까 핵발전소 이런 얘기를 안 쓰고 있고 원자력 발전이라고 썼던 건데 지금은 보니까 그냥 핵발전이라고 쓰고 있는 것 같아. 전반적으로. 뭐 크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 자, 근데 우리 핵분열은 왜 일어나느냐? 요거 한번 볼게. 자, 자연계에 여러분들 그 우리 주기율표 한번 기억을 쫙 더듬어 봅시다. 뭐 수헬, 리베붕산 쭈르르륵 하다가 엄청나게 뒤쪽에 보면 뭐 엄청 많이 있잖아. 그 고노마들 중에 자연계에 존재하는 가장 무거운 원소, 그러니까 이놈들이 요 양성자들이 가장 많이 있는 녀석, 걔가 뭐냐면은 우라늄이에요. 우라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우라늄. 우라늄인데 우라늄 중에 뭐 235, 236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동위원소는 여러분들 일단 알 거 없고, 그럼 이 우라늄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겠어? 원자핵이 자 플러스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모여 있는 거야. 236개가 모여 있는 거니까 사실은 100 몇 개인데 중성자까지 포함해서 236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뭉쳐 있는 거야. 뭉쳐 있는 거. 자, 강력에 이렇게 옆에 있는 놈하고는 저렇게 강력에 의해 가지고 굉장히 딱 붙어 있겠지. 안 떨어져. 안 떨어져. 그런데 얘가 좀 커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여기 끝에 있는 양성자.
여기 끝에 있는 요 양성자하고 여기 끝에 있는 요 양성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강력이 작용하지 않는 범위까지 벌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돼? 밀쳐내는 거야. 전자기력에 의해서 얘네들 밀쳐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도 강력이 워낙 강력한 힘이다 보니까 여기 옆에 있는 걸로 연결되어 있는 걸로 어쨌든 묶여는 있는 상태. 그럼 어떻게? 얘는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고 그냥 잠깐 아주 불안정하게 실험실 같은 데서만 잠깐 생성됐다가 사라지는 그런 원소들이 있어. 왜냐? 이것 때문에 그래. 딱 뭉쳐는 놔서 잠깐 뭉쳐는 놨는데 옆에 게 그 어떤 청력이 너무나 강해버리는 바람에 깨져버리는 거야, 원자핵이. 그래가지고 실제로 자연계에 존재하는 가장 그냥 안정된 상태의 마지막 가장 무거운 거는 우리는 우라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라늄이야. 그러면 이 우라늄 같은 경우도 어쨌든 조금은 불안정한 상태잖아. 얘네 둘이가 지금 이렇게 떨어져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잖아. 그런 상태에다가 여기다가 뭔가 충격을 빵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깨지는 거야, 그때. 깨져. 여기 반쪽을 쭉 잘라가지고 여기 이렇게 깨져. 이렇게 두 개로 깨져. 두 개로 깨지면서 이러면서 또 뭐가 생기냐? 중성자. 예. 자, 중성자들이 또 발생을 해요. 이렇게 중성자들이 발생해. 지금 이거 때려주는 것도 사실은 중성자야. 양성자가 때리는 게 아니라 중성자가 빵 때리는 거야, 얘를. 중성자가 얘를 빵 때리면은 빵 깨지면서. 그러면은 여기도 마찬가지야. 원래 엄청나게 큰 원자가 있고 얘가 이렇게 반쪽으로 뚝 깨진 거잖아. 그럼 얘가 원래가 무게가 100이었으면은 얘로 나면 얘가 50, 얘가 50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49.9999 얘도 49.9999 이런 식으로 된다 이거야. 굉장히 미세한 질량의 결손이 발생한다는 거야. 결손이. 그럼 얘는 또 마찬가지 질량 결손이 광소 그런 것과 뭉쳐져 가지고는 또 엄청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데 그게 바로 핵폭탄이고 여러분들 지금 쓰고 있는 원자력 발전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너지로 뭘 해? 물을 끓여요. 물을 끓여가지고 그 증기로 터빈을 돌리는 거야.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발전기를 돌리는 거야. 그것이 바로 핵발전소고 실제로 이 에너지가 바바바바방 터지는 게 뭐냐? 그게 핵폭탄이에요. 자, 그러면은 봐봐. 얘가 효율이 좋을까? 얘가 효율이 좋을까? 얘가 효율이 좋을까? 얘가 효율이 좋을까? 얘가 효율이 어마무시하게 훨씬 좋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것은 핵폭탄이 셀까? 수소폭탄이 셀까? 수소폭탄이 훨씬 강력하다는 거야. 문제는 뭐냐? 문제는 얘는 불안한 애야. 불안한 애니까 중성자 하나 갖다 딱 던져놓으면은 지가 알아서 깨져. 근데 문제는 수소와 수소를 결합시키려면은 엄청나게 높은 에너지가 필요한 거야. 그게 태양에서나 가능한 거야, 이게. 별에서나. 엄청나게 강력한 중력과 온도로, 압력, 온도 이런 것들로 얘네들을 엄청나게 밀착시켜 놔야지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려고 한다면은 그냥 지구상에서 그냥 어지간한 힘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돼.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일을 벌죠. 실제로 수소폭탄은 어떻게 생겼느냐? 자, 저기 만약에 수소폭탄이라면 여기 이게 수소들이 있겠지. 수소들이 잔뜩 있어. 얘네들 핵융합 반응을 시키려고 어떻게 하냐면 요 주위에 뭘 쓰냐? 여기다 핵폭탄을 씁니다. 핵폭탄 터질 때 정도의 어떤 위력이 돼야지 핵융합이 발생하는 거야. 이 정도의 어떤 에너지가 발생해야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가 훨씬 더 에너지 효율은 높음에도 불구하고 만들 수가 없다는 거야.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야, 이게 훨씬 더 에너지 효율이 높다고 하면 핵융합발전소는 왜 없어? 핵융합발전소는 없어요. 그 핵융합은 지금 현재 시험, 개념 단계. 그 얼마 전에 성공했어. 성공했어. 지금 미국에서 성공했다고 해가지고 그거 지금 뉴스에도 나오고 뭐 이제 발표가 된 상태야.
그리고 미국에 있는 에너지 그 장관이라는 사람이 이제 정말 뭐 위대한 진보를 이루었다라고 막 얘기를 할 정도로 요즘 우리 나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핵융합 과학 발전계에서는 꽤나 핫한 이슈예요. 지금 저게 지금 조금 있으면 가동이 될 거다라는 거 한다는 게. 그리고 우리나라도 저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부에서도 저걸 참여를 하고 있어. 자, 이런 게 바로 이제 핵 분열과 핵 에너지야. 그러면은 우리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몰라. 근데 내가 지난 시간에 그렸던 그 그래프 한번 보여줄게. 자, 수소화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주기율표에서 앞에 있는, 자, 수소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헬륨, 땡땡땡땡땡 해가지고, 마지막 여기 이제 철, 이런 녀석 있고, 이렇게 쭉 가다가, 뭐, 우라늄. 이런 순서대로, 우리 원자 번호 순서대로 수소부터 해가지고 우라늄까지 쭉 이렇게 나열을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요? 나열을 한 다음에, 자, 수소는 어차피 원자핵 하나만 갖고 있잖아. 자, 헬륨은 원자핵, 그러니까 양성자 2개를 갖고 있고, 뭐 철은 몇 개를 갖고 있고, 우라늄은 몇 개를 갖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전체 무게를 나누기 양성자의 양으로 했을 때 그때 질량이 몇이 되냐? 지금 뭐 생각하면 어렵지. 만약에 얘는 지금 1개가 있어. 얘는 2개가 있어. 철이 몇이니? 철 높지? 아무튼 막 많이 있어. 뭐 예를 들어서 30개 있다. 자, 우라늄은 뭐 100개가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자고. 그러면은 여기 있는 무게, 전체 무게를 얘는 나누기 2를 해보고 여기 나누기 30을 해보고 여기를 나누기 100을 해보면은 이 수소 원자, 헬륨 원자, 철, 우라늄 원자에 있는 양성자의 개당 무게가 나오겠지. 한 개당 무게. 맞지? 한 개당 무게가 나오겠지? 그 한 개당 무게가 틀리더라 이거야. 해보니까 틀리더라. 어디가 제일 높으냐? 수소가 제일 높습니다. 제일 무거워요. 개당 무게가. 그 다음에 헬륨으로 점점 뚝뚝뚝 떨어져. 뚝 떨어져다 철까지 떨어져요. 철까지는 떨어져. 그 다음부터 우라늄까지 완만하게 이렇게 증가하는 이 정도의 그래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예를 들어서 수소에 있다가 자, 헬륨으로 가면은 질량 결손이 이만큼이나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효율이 높지. 자, 우라늄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하는 게 요만큼, 자, 질량 결손이 요만큼밖에 안 생겨요. 그러니까 얘는 많이 해야지 겨우 요 정도의 질량 결손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야. 자, 너희도 이거 어디 나와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이 정도만 돼도 고등학교 수준은 아득히 넘어간 상태야, 지금. 그러니까 그냥 대충 알고 있자. 대충. 그래서 우리가 핵 분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활용하기가 쉽고, 자, 핵 융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다. 그런데 얘가 효율은 훨씬 더 높다. 그게 일이 왜 벌어지냐? 이런 일 때문에 벌어진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초신성 밑에서 핵 융합까지 최고까지 났을 때 거기서 발생하는 금속이 뭐야? 이거잖아, 이거. 그러니까 핵 융합으로 에너지가 발생되는 마지막 단계가 철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철 이후의 것이 핵 융합으로 발생하지 않아. 그래서 적색거성이 되고 초거성이 되고 뭐 초신성 폭발을 하는 그런 엄청나게 큰 별이라고 할지라도 내부에서 생기는 것은 철까지밖에 안 생기는 거야. 더 생기면 좋지. 근데 얘가 그 철부터는 내가 융합을 하면 에너지를 더 써야 된다니까, 지금. 에너지를 투입해야 나오는 거야, 그럼. 그지? 그렇기 때문에 우린 철까지밖에 안 된다. 이 사실 또 철이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니켈 중에 동위원소가 어떻게 되어 있는 그 녀석인데 우리가 그냥 흔히 철이라고 그냥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냥 철이라고 여러분 알고 있으면 돼. 그래서 우리가 그 별의 일생, 거의 초창기였지. 초반에 통합과학 배웠을 때 별의 일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울 때 이렇게 내려가다가 다시 이렇게 되기 때다 보니까 철까지밖에는 안 만들어진다라는 거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면은 뭐 상식선에서 나쁘지 않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이 핵 분열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이렇게 하는데, 자, 우라늄을 있잖아. 어떻게 이렇게 원자로라고 하지. 원자로라고 하고 이 원자로에 이제 우라늄을 이렇게 딱 놓고 나서 얘한테 중성자를 딱 던지는 거예요. 던지는 거야. 중성자를 빵 던지면은 얘가 이제 빵 터지면서 2개로 나눠지면서 에너지 엄청나게 나오고 여기서 또 중성자 3개가 이렇게 또 튀어나와요. 그럼 이 튀어나온 요놈들이 옆에 있던 다른 우라늄 원자들 또 때리는 거야. 그럼 거기서 또 3개가 나오고 3개 나오고 2-3개가 나오고 막 걔네들이 또 때리고 이게 무슨 반응이라고 하면 얘를 우리가 연쇄 반응이라고 합니다.
자, 얘를 연쇄 반응이라고 해요. 그 연쇄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연쇄 반응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 에너지가 엄청나게 나오게 될 것이고, 나오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그걸 가지고 우리가 물을 끓인다. 이 얘기야. 물을 끓인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었던 거 다시 한번 얘기할게. 자, 감속제라는 게 있고 제어봉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가끔씩 선생님들 중에 요거에 좀 미쳐서 하는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를 낼 때가 있어. 자, 감속제 하면은 머릿속에 딱 이런 느낌이 들잖아. 아, 감속, 뭔가 이렇게 줄인다,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헷갈려. 근데 지난 시간에 감속제는 이 연쇄 반응을, 이 분열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왜냐하면 이 중성자가 너무 빨라버리면 오히려 얘네들을 못 때려요. 얘네들을 못 때려. 그런데 얘 중성자가 어느 정도 속도가 좀 낮아야지 얘네들을 때리기가 되게 좋다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이 감속제는 뭔가 이렇게 줄이는 이런 느낌이 아니라 얘네는 자, 분열을 촉진시키기입니다. 분열을 그러니까 중성자의 속도를 때리기 딱 좋은 속도로 만들어주는 게 감속제야. 여기 봐봐. 중성자의 속력을 느리게 하여 연쇄 반응이 잘 일어나도록 한다. 요게 바로 감속제입니다. 지금 어디냐? 296페이지에 그 플러스 강의 옆에 있는 거 감속제 제어봉 요거 있지? 감속제는 절대로 이것을 뭐 반응을 좀 늦춘다거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속력을 느리게 해서 연쇄 반응이 오히려 더 잘 일어나도록 시키는 것이 바로 감속제가 된다. 자, 근데 제어봉은 뭐냐? 그럼 제어봉은 뭐냐? 이 연쇄 반응이 일어나면은 이게 봐봐. 3개가 또 3개가 되면은 3의 제곱, 3의 세제곱, 3의 4제곱, 3의 5제곱 이런 식으로 들어가잖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다고. 그것이 이제 제어가 안 되면 어떻게 돼? 그게 바로 체르노빌이 되는 겁니다. 체르노빌 핵폭발이 일어나는 거야. 핵폭탄이 돼버리는 거라고. 이 원자로가 발전소가 아니라 그냥 핵폭탄이 돼버리는 거라고, 제어를 못하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이 제어봉은 어떻게 하냐? 제어봉은 뭐냐? 자, 중성자가 얘네들 때린다 그랬잖아. 중성자를 흡수해요. 중성자 흡수. 보통 이제 붕소 같은 것들을 이용하는데, 여기서 지금 우라늄이었잖아. 막 엄청나게 좀 심각할 정도로 커지고 있어. 그러면 여기다 제어봉을 이렇게 쭉 집어넣습니다. 여기다가 제어봉을 쑥 집어넣어. 그러면은 제어봉이 이 땅 때렸을 때 나오는 이 중성자들을 포집하는 거야. 중성자들을 싹 모아. 중성자가 여기로 딱 모아지면 어떻게 돼? 더 이상 더 때리지를 못하겠지. 그지? 그러기 때문에 제어봉을 나가. 그러다가 이거 꺼질 것 같아. 그러면 제어봉을 또 쑥 빼. 그러면 또 갑자기 와, 이게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는 것이 제어봉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용어에서 속지 마세요. 오히려 제어봉이 뭔가 이렇게 할 것 같고, 감속제가 제어봉이 좀 막 확 올릴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고 이럴 것 같고, 감속제는 뭔가 줄인다는 느낌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감속제 같은 경우는 오히려 분열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제어봉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폭발하지 않도록 제어하는 거다라는 거 정도로 여러분들 핵 발전을 이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자, 다음. 물론 있잖아. 모든 것에는 다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자, 장점은 땅땅땅 뭐 이산화탄소 발생 안 시키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에너지가 굉장히 높게 나오고 좀 열 효율이 높은 편이지.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 우라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낼 수가 없고, 그런 게 이게 많지 않고, 아무래도 많지 않고, 방사능, 이게 제일 문제가 사실 이거지. 방사능 유출. 그러니까 그 방사능 유출이나 폭발 같은 걸 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야 돼요.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야 되고, 뭐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제 우리가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 도대체 비용이 많이 들어. 비용이 많이. 그러니까 지어놓고 나서 운영하는 것 자체는 운영비 자체는 일단 화력발전소라든가 뭐 이런 것들보다는 조금 적게 들 수는 있어요, 운영비. 근데 실제로 그 토탈로 했을 때 과연 원자력 발전, 핵발전이라는 게 엄청나게 뭐 진짜 뭐 돈이 절약되고 친환경적이고 그러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계산해 봐야 된다, 야. 이 폐기물 같은 거 어떡할 거야? 이런 것들도 또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니까 이거 알지 못하겠고, 지금 전 세계적인 분위기는 어쨌든 핵발전을 지금 줄이고 있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이게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그런데 이제 또 일각에서는 그렇잖아. 지금 핵발전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인 거야. 예를 들면은 뭐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 가스 같은 것들을 무기화를 해버리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화력 발전하면 너희들 뭐 쓴다고 생각하니?
우리 화력 발전하면은 뭘로 물을 데우는 거야? 결국 화력 발전이나 원자력 발전이나 둘 다 물 데우는 거잖아. 원자력 발전은 이걸로 물 데우는 거고, 화력 발전은 뭔가를 태워가지고 물을 데우는 건데, 그 화력 발전의 대부분이 석탄, 석유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데, 지금 전 세계적인 트렌드는 뭘로 가냐면은 가스로 가고 있어요. 가스가 훨씬 더 좀 친환경적이기는 하니까, 뭐 분진 같은 게 발생하지 않잖아. 미세먼지 이런 게 없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가스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요번에 이 가스가 난리가 난 거야. 러시아에서 이제 전쟁이 터지면서 가스가 난리가 난 거야. 전쟁이 터지면서 가스가 이제 난리가 나면서 지금 가스가 맞냐, 뭐 원자력이 결국 대세다, 막 이런 걸로 딱, 난 진짜 좀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너무 이제 언론, 내가 언론 정치 얘네들이 제일 문제고, 내가 보기에는 이것은 내가 보기엔 싸울 일이 아니잖아. 원자력이 맞다 뭐다 틀리다, 내가 보기엔 다 똑같이 맞는 말이야. 얘네 말도 맞고 얘네 말도 다 맞아. 그러면은 그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여론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뭘 거쳐서 가장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면 돼. 그걸 해야 되지. 니네가 잘못했다, 니네가 잘못했다, 맨날 이렇게 싸우고만 있으니까 난 도무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기는 한데, 어쨌든 내가 보기에는 원자력 발전을 줄여야 된다라는 것도 난 이해가 가고, 원자력 발전을 늘려야 된다라는 것도 나름 이해가 가. 정말 다 이해가 가. 그리고 왜 가스로 바꿨느냐? 당연히 이해가 가지. 너네 미세먼지 계속 먹고 살고 싶니? 아니잖아. 그러니까 근데 석유라든가 원유를 태우면 그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가스로 가고 있는 것도 전 세계적인 트렌드야. 왜 가스로 바꿨냐? 왜 이걸 갖고 싸우고 있냐고. 전 세계적으로 다 그러고 있는데. 전쟁 날지 누가 알았어? 몰랐잖아.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무슨 특히나 여러분들 뉴스 그냥 함부로 보지 마세요. 그냥 뉴스만 보고 마지 댓글들 좀 보지 마세요. 너무 이게 그것이 너희들을 스스로가 너희들이 편향됩니다. 너희들은 지금 열린 마음으로 많은 것들을 받아들여야 될 나이지, 한쪽만 보고 이게 맞아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아.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핵발전 이런 것들을 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거 봅시다. 태양광 발전이에요. 태양광 발전. 태양광 발전도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선생님 얘기했었던 거 봐봐. 자석을 놓고 전류를 흘렸더니, 자석을 놓고 어떤 도선을 만들어서 전류를 흘렸더니 얘가 막 움직이더라. 근데 그러면 거꾸로 그냥 자석을 놓고 내가 얘를 막 움직이면은 전류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발전기라고 그랬잖아. 그거야. 자, 우리 혹시 기억하는 거, LED 기억해요? LED. 발광 다이오드라고 그랬어. 발광 다이오드. 라이트 에미터 다이오드인가 그럴 거야, LED가. 그 뭐냐면은 전구 같은 거,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전구 같은 거, 어떤 기계라든가 이런 게 반짝반짝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 그게 전구가 아니라 사실은 다 LED야, LED. 거기에 이제 불빛이 딱 들어오는 거. 그럼 봐봐. LED는 뭐냐면은, LED는,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바꿔주는 것을 우리는 LED라고 합니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얘도 똑같이 생각한 거야. 얘가 요거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바꿔주는 요게 뭐냐면 소자라고 해가지고 다이오드라는 소자거든. 이런 우리가 표현하자면 이런 다이오드, 라이트 이미터 다이오드잖아. 다이오드야. 한쪽으로만 전기가 흐르게끔 되어 있는 게 다이오드거든. 다이가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를 흐르고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안 흘러요. 이게 다이오드야. 이렇게 딱 흐르게끔 되어 있는 게 이런 다이오드인데, 이것을 어떻게 특정한 상태로 만들어 놓으면은 전기를 딱 줬을 때 빛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은 거꾸로 빛을 주면은 얘가 이 소자에다가 빛을 주면은 전기를 발생시키지 않을까? 이게 바로 태양광 발전이에요. 단순한 얘기야. 이게 바로 태양광 발전이야. 자, 여러분들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 이런 것들은 나중에 물리 들어가면 배우게 되겠지만, 지금은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만 생각해요. 이 태양광 발전은 이게 가끔씩 나와서 그래. 가끔씩. 자, 어떤 식이냐면은 여기에 반도체 두 개를 이렇게 합쳐 놓은 게 태양광 발전이에요. 그리고 여기다가 빛을 발전시키면은,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자들이 전부 다 한쪽으로 쏠려. 위쪽으로, 빛 쪽으로. 자, 그냥 외워. 빛 쪽으로 쏠려. 빛 쪽으로 쏠려. 이렇게 전자들이 이렇게 쏠려. 이렇게 쏠려. 이런 식으로 쏠려. 그러면은 봐봐, 우리가 여기하고 이 위쪽하고 아래쪽을 전선으로 이렇게 만약 연결을 해주면은, 저항을 여기다 이제 전구라든가 이런 거야. 전구를 달아주면은 여기 있는 전자가 어떻게 되겠어?
요로 흐릅니다. 그치? 전자가 이렇게. 여기 있는 전자가, 여기 전자가 많으니까 전자가 이쪽으로 흐를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은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전류가 흐르는 거야.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이 부하에 대해 부하에게 어떤 전류를 공급해 줄 수 있고, 여기와 여기가, 전류가 흐른다는 건 뭐야? 여기와 여기에 전압 차이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유도 기전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를 한쪽으로 모으기만 한 거야, 지금. 얘 입장에서는. 태양광 패널이, 여러분들이 쭉 되어 있는 그 태양광 패널 있잖아, 바짝바짝한 거. 이게 다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딱 여기다 빛을 발하면 여기다 전자들이 쭉 몰려 올라가기 때문에 얘네들이 전자를 이렇게 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하고 여기 연결을 해놓은 거야. 어디다가 발전기나 이런 데다가 연결을 해놔가지고 여기서 전기를 생산해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바로 태양광 발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요거 기억하세요. 자, 여러분들 전류는 어디로 흘러?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지. 근데 이거는 전자라는 것을 몰랐을 때 개념이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자, 우리가 보통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잖아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그럼 전류는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흐른다고 배웠어?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고 배웠어요. 이게 뭐야? 전류야. 전류 I는 이렇게 흐르는 거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근데 우리가 이건 전자를 모를 때 얘기했다는 거야. 모를 때. 근데 실제 전자라는 것을 알고 보니까 실제 전류라는 것은 전자가 흐르는 거거든. 근데 전자는 어떻게 흐르냐면 이렇게 흘러.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전자들이 많을 거 아니야. 이 전자들이 이렇게 흐르더라고. 그러니까 전류의 방향과 전자의 이동 방향은 반대입니다. 자, 잘 생각해. 전자의 이동과 전류의 흐르는 방향은 반대야. 이게 사실은 원래라고 했으면 진짜 처음부터 이렇게 했을 거야. 근데 이렇게 미리 해놓은 다음에 모든 공식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전자가 이렇게 가더라.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전기 전자공학을 하면은 전류에 대해서 뭐 적분이라든가 미분을 할 때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 왜냐하면 전자 자체는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을 해야 돼. 봐봐. 여기서 전자가 이렇게 흐르고 있지. 내가 말했어. 전류가 흐른 게 아니야. 전자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야. 그럼 전류는 어떻게 흐르는 거겠어? 전류는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지? 여러분들 이거 가끔씩 태양광 발전할 때 문제 이상하게 나와.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 전자 흐른다고 이렇게 되었으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실제로 전류가 흐르는 방향은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밑에서 위로 흐르는 겁니다. 알겠지? 이거 잘 기억하고 있어. 이게 조금 있다가 어디니? 그 연료전지에서 다시 한번 나오게 될 거야. 자, 요렇게 흐르는 거야. 전류는 이렇게, 전자는 이렇게 흐르고 있다. 머릿속에 잘 기억하세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자, 다음 풍력발전. 야, 너희들 뭐 양떼 목장 가도 있고 삼양 목장 가도 있고 놀러 가다 보면은 이런 것들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뭐 태안에도 있고 그렇잖아. 근데 시끄러워. 엄청 시끄러워. 그 옆 밑에 내려가 본 적 있니? 무서워. 그 소리 때문에 무서울 정도야. 무서울 정도로 해. 자, 장점, 단점이 있는데 내가 보기엔 가장 큰 단점은 난 소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여기서 얘기하는 가장 큰 단점은 바람이 일정하지가 않다라는 게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전력이라는 건 그렇잖아. 안정적으로 일정한 양이 공급이 되고 생산이 되는 게 중요한데 풍력은 바람이 많이 불면 많이 생산되고 풍력 바람이 안 불면 생산이 안 될 거 아니야. 그런 게 사실은 풍력 발전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된다. 근데 진짜 단순하기는 하지. 굉장히 단순하게 그냥 돌리는 거야. 우리가 지금 발전기란 게 뭐야? 뭔가를 돌려야 되잖아. 그 돌리기만 하면 되니까 그냥 풍력 바람개비 앞 뒤에다가 그냥 발전기만 갖다 붙여놓으면은 다 자연스럽게 발전이 되니까 단순하기는 한데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 됐죠? 뭐 어렵지는 않네. 이게 뭐 이해만 하면은 사실 문제가 어렵고 그런 건 아니니까 넘어갈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이제 이거 지우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 갈게. 봅시다. 미래를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 방식, 뭐 신재생 에너지, 뭐 신에너지와 재생 에너지가 또 그러니까 이제는 뭐 신재생 에너지라는 건 뭐냐면은 그냥 뭐랄까
예를 들면 폐기물 갖고 다시 발전하자 뭐 이런 느낌인 거지. 폐기물 말고 해자. 근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이제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전부 다 신재생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햇빛, 물, 지열, 강수, 생물 유기체 등등을 이용한 것들이다. 이런 게 있는데 결국에 뭐 이 장점 같은 경우들은 지속 가능하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고갈 염려가 없잖아. 화석 연료가 가장 대표적인 게 문제가 뭐냐면은 고갈된다는 거야. 고갈된다는 거. 언젠가는 못 쓰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은 조한 고갈 염려 없이 꾸준히 계속 쓸 수가 있다. 이런 것도. 근데 단점은 결국에는 문제는 사실은 얘가 돈이 좀 많이 들더라도 쓰려면 쓸 수가 있겠지. 근데 왜 안 쓰느냐? 효율이 낮아요. 효율. 예를 들어서 100을 투입하면은 내가 50 정도는 가지고 가야 50 정도는 에너지로 전환이 내가 필요한 에너지로 전환이 돼야 뭐 써먹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얘네들은 이 효율이 너무 낮아. 지금 현재 기술력으로서는 너무 낮아. 이를테면 여러분 쓰레기 소각장, 쓰레기를 태워가지고 발전을 하자라고 하는 것 주고 있었어. 여러 가지로 마음에 들잖아. 쓰레기도 없앨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발전도 할 수 있고. 근데 너무 여러 가지 유해물질도 많이 나오는 문제도 있고 효율이 너무 낮아. 그걸 태워가지고 물을 끓여야 되는데 석탄 같은 경우는 그 화력이 엄청 좋을 거 아니야. 석탄이나 석유는 화력이 엄청 좋아가지고 엄청 잘 타는 데에 비해서 이런 쓰레기라든가 소각장 이런 데서 생기는 어떤 열은 발전을 일으킬 만큼의 어떤 큰 에너지를 얻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좀 그런 부분들을 이제 기술 발전을 통해서 점점 좀 해 나가야겠죠. 그치? 자, 다음 해양 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발전 방식, 조력, 파력 요거 두 개는 기억하고 계세요. 조력, 파력 같은 경우에는 조력 발전 알고 있겠지. 뭐 조력 발전은 뭐 여러분들 한번 알고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해보긴 할게. 조력 발전은 이런 거잖아. 자, 밀물 자 여기다가 뚝을 만들고 여기가 바다고 여기가 강이야. 자, 일단 여기 박은 다음에 바다가 이만큼 만조가 됐어요. 만조. 그러니까 밀물이 된 상태야. 그러면 막고 있다가 강은 지금 낮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여기다가 이제 발전기를 하나 달아 놓은 거야. 그런 다음에 딱 열었어. 저기 만조 끝. 그러면은 야, 문 열어 하면은 물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해수면을 맞추면서 이쪽으로 물이 움직이면서 여기에 발전기를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꾸로 여기다 만큼 올라갔어. 근데 얘가 이제 썰물이 된 거야. 썰물이 됐어. 그러면 또 막고 있다가 어떻게 얘네들을 다시 배출하면서 또 다시 발전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이게 조력 발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파력 발전하면 애들이 조금 헷갈려하는 게 파도가 움직이니까 파도가 이렇게 널널 움직이니까 그걸 이용해 가지고 뭐라고 하니 이거 왕복 운동을 전기로 바꾸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파력 발전은. 자, 어떻게 된 게 있는 거냐면은 자, 이렇게 챔버를 만들어요. 챔버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자, 여기가 파도가 있는 거야. 파도가 이제 바다가 있고 바다 밑에까지 이렇게 챔버를 만들어.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발전기를 달아놔요. 그러면은 얘가 파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여기 있는 공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겠지. 파도가 치면은 축 하면 여기가 전체적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또 내려갔다가 하면서 바람이 일로 갔다가 바람이 또 일로 갔다가 이런 것들을 반복하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바람을 가지고 여기에서 발전을 일으키는 거예요. 요거 보면은 봅시다. 여기 밑에 봐봐. 시멘트 구조물 이거 챔버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챔버를 쭉 만들어 가지고 발전기를 바람으로 돌린다. 파력 발전은 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파력 발전은 그 물의 어떤 움직임에 따른 공기의 흐름으로 파력 발전을 한다라는 거. 장단점은 그냥 눈에 보이시는 것대로 하면 돼요. 눈에 보이시는 것대로 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3번 연료전지 여기다가는 별표를 하나 쳐놓읍시다. 연료전지. 결국에는 사실 이 단원을 가르쳐 주게 되는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냐면은 아마도 물리 선생님일 확률이 높아요. 물리 선생님이 이걸 가르쳐 줄 거야. 물리 선생님은 뭘 좋아하느냐? 전기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전기들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게 양대 물리학을 고전 물리학을 바치고 있는 두 개 양대 기둥이야. 하나는 역학, 고전 역학, 우리 뉴턴 역학이라고 하는 거 너희들 지금 좀 전에 배웠던 이런 것들. 그리고 하나는 전자기학. 요 두 개가 지금 현재 물리를 떠받치고 있는 기둥이에요. 따지고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물리를 했던 사람들은 요거 두 개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너희들은 싫어하겠지. 그치? 자, 연료전지 요거는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니까 선생님이 이제 좀 봅시다. 여기다가는 수소.
산소, 물. 자, 수소는 H예요. 산소는 O2. 요렇게. 자, 되게 단순한 이론이야. 되게 단순한 원리야. 수소랑 산소가 만나면 뭐가 됩니까? 물이 됩니다. 그걸 이용해 가지고 전기를 만들겠다라는 게 이 연료전지예요. 여러분들 그 혹시 지금 이제 현대차에서 만들지 않지만 수소차라고 들어본 적 있어? 수소차? 수소, 연료로 수소를 이용하는 차가 있었어. 그게 이제 이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그거였는데, 사실 이 연료전지는 개념 자체는 굉장히 복잡해요. 엄청 복잡. 좀 단순하게 생각하기는 노력하는데, 실제로 연료전지 관련한 논문만도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을 정도로 이 연료전지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방안들은 진짜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어마무시하게. 근데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써먹느냐, 그것은 이제 다른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어렵고 되게 복잡하고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지금 그냥 단순하게, 아주 단순하게 할게. 아주 단순하게 그냥 이런 상태인 거야. 자, 수소를 넣을 거고요, 산소를 넣을 거고요, 그럼 물이 나올 건데, 그럼 거기서 도대체 어떻게 전기가 발생하느냐. 봐봐, 수소가 이렇게 들어와. 그러면 여기가 전극이거든. 전극이야. 여기도 전극이야. 그리고 요 안에 가운데 요 녀석은 전해질이라고 합니다. 자, 전해질은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쟤는 그냥 안정된 얘네들을 일로 옮기지는 못하는데 이온화된 물질, 이온들 같은 경우는 옮겨지는 녀석이야. 그러니까 이온화된 녀석들은 옮겨지는데, 이온화되지 않은 그냥 일반적으로 안정된 원소는 전해질을 통과하지 못한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수소가 이렇게 딱 와. 근데 얘가 수소가 이쪽으로 가고 싶어. 산소랑 만나가지고. 왜 가려고? 아니, 그런 거 묻지 마. 몰라. 그냥 그렇게 알아도. 그냥 그렇게 돼 있어. 얘가 이렇게 가고 싶은데, 자, 전해질을 통과하려면 얘가 이대로 갈 수가 없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전극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H가 H 플러스하고 전자 하나로 딱 이루어집니다. 전자 하나로 분류니까, 이게 뭐 수소는 뭐야? 어차피 전자 하나, 원자 뭐라 하니? 양성자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거잖아. 이 양성자와 전자로 바뀐다는 거야. 양성자로 바뀌면 H 플러스, 이 전해질을 통과하는 건 뭐가 되냐면은 H 플러스, 얘는 이온만 통과시킨다 그랬잖아. H 플러스가 이쪽으로 가요. H 플러스가 이쪽으로 가. 이 전해질을 H 플러스가 통과해. 그럼 전자는 어디로 통과해? 전자는 일로 가는 거예요. 전자는 일로 가는 거야. 봐봐. 근데 전자가 이동하면 뭐라고? 그게? 전류라고. 전자가 이동하면 전류야. 그러면은 전자가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그럼 전류는 어디로 흐르고 있는 거야?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야. 자, 다시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 전자의 이동 방향과 전류의 흐름은 반대야. 자, 전자가 이렇게 가고 있고요, 전류는 이렇게 흐르고 있어. 그럼 전자가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건 여기가 무슨 극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극이라는 거예요. 잘 기억해. 거기 써져 있니? 마이너스 음극이라고 되어 있지? 음극 쪽이야. 저기가 음극 쪽이야. 전자가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외워야 돼. 여러분들 이거 정확하게 외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전자가 일로 가. 그러면은 여기 또 수소랑 만나가지고 H 플러스하고 전자가 만나가지고 여기서 만나고 산소까지 만났으니까 물이 나온다 이거야. 그러면은 얘 입장에서, 이 두 극 입장에서는 전자가 이동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거지. 그지? 자,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수소가 전자를 잃었어. 전자를 잃거나 산소를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 산화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 수소가 산화됩니다. 산화되는 거예요. 이게 산화환원 반응을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거다. 알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수소, 산소가 결국 물과 전기 에너지로 나오게 된다라는 거. 되겠지? 그럼 플러스 극에서는 뭐 어떻게 돼? 산소가 전자를 얻어가지고 여기서는 산소가 어떻게 되냐? 산소가 환원됩니다. 여기다 써져 있지? 산소가 전자를 얻잖아. 산소가 전자를 얻어가지고, 자,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가 산화되어 전자를 내놓고 수소 이온이 됩니다. 자, 그렇지? 자, 전해질 쪽에서 수소 이온은 전해질을 통해, 수소 이온 얘 H 플러스는 전해질을 통해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고,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 극이지? 플러스 극?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고, 뭐지? 왜 전자는 외부 회로를 통해, 저 위에 있는 외부 회로를 통해서 플러스 극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된다.
그치? 이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가 전자를 얻어가지고, 아, 선생님, 수소는 산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전자를 잃은 걸로 그냥 산화됐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수소는 산화된다, 산소는 환원된다, 이렇게 그냥 외우세요. 연료전지 이거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들 모르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외워. 이 연료전지에서 수소는 산화되고요, 산소는 환원됩니다. 여기 여러분 그랬잖아. 수소와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은 항상 동시에 일어난다. 동시성이 있다라고 그랬잖아. 이 연료전지에서의 동시성은 수소가 산화되면서 산소는 환원되는 반응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전기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이 연료전지는 이 문제로 되게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봐봐. 여기서도 헷갈리고, 아까 태양광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전자는 이렇게 많아. 전류는 거꾸로야. 그러니까 플러스가 마이너스 극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 헷갈리지 마세요. 나중에도 여러분들 이거 문제 풀다 보면은 분명히 한두 번 좀 헷갈릴 거야. 진짜로. 그렇잖아. 야, 너희들 내가 어저께, 그지? 너희들하고 똑같은 학년이지. 고등학교이지, 돌아가는 애들. 야, 이런 애들 있잖아. 이렇게 하면은 얘 있잖아. 이렇게 쓴 애들 있어. 공부 못한 애들이 아니야. 실수 많이 해.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해하고 있는 거하고 실제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틀리는 애들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저런 걸 틀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틀리고 그것 때문에 실제 시험에서 점수가 깎이고 등급이 바뀌는 케이스가 분명히 있으니까, 자, 어떤 거 하나도 놓치지 않게, 조그만 거 하나도 놓치지 않게 꼼꼼하게 항상 공부하고, 그 다음에 문제 풀거나 이런 거 할 때도 좀 꼼꼼하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는 편이 좋을 거예요. 됐지? 그 얘기야. 자, 여기서 연료전지까지 얘기했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 열심히 잘 합시다. 열심히 합시다. 여기 마지막 보면 302페이지 한번 봐봐. 이런 거 이제 가끔씩 나오는 내용이라서 그냥 적정기술이라는 거, 적정기술. 적정기술이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는 요거 내용들 봐봐. 그러니까 이거는,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죠. 적정기술은 그 기술이 사용되는 사회의 필요 및 환경 조건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에서 지속적인 생산과 소비를 할 수 있는 기술이다. 따라서 대규모 사회 기반 시설이 필요하지 않고 친환경 격이다 되어 있는데, 이미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는 굉장히 사회 기반 시설이 잘 확충이 되어 있고, 모든 발전 사항이 내가 보기에는 거의 최정점에 있는 나라인 건 맞아. 어떤 사회 기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 전기를 못 쓰는 곳은 없잖아. 적어도 전기를 못 쓰는 곳은 없고, 식수를 내가 수돗물을 제대로 공급 못 받고 이런 나라는 아니잖아, 우리나라는 지금은. 그런데 그렇지 못한 곳은 있고, 근데 그런 나라에다 우리나라처럼 예를 들면 엄청나게 발전시킨다고 한다면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겠지.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것을 또 다 활용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거야. 근데 그러기 때문에 그 사회나 그 지역에 맞는 어떤 기술로 인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지금처럼 좀 문명화됐다고 하면 말이 좀 웃기지만, 지금보다는 조금 나은 삶의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기술을 우리가 적정기술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모르겠어. 학교에서 선생님이라고 하면 너희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어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어쨌든 중고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잘 했던 사람들이고, 그걸로 선생님이 됐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사회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 이런 거에 꽂혀가지고 막 이렇게 수업을 해주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구나라는 거 정도로 한번 쭉 보면은 좋을 것 같아. 그냥 302페이지에 있는 이런 적정기술 내용들은 한번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봅시다. 자, 우리 내신 탄탄해서 선생님이 좀 찍어주는 거 몇 문제만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할게. 자, 303페이지에 3번, 4번. 3번, 4번. 쭉 보고, 7번. 15번.
그리고 1등급 도전에 1번하고 3번, 4번. 그 문제 지금 한번 한 5분 동안 풀어볼 수 있도록 하자. 잠깐 뭐 10분 동안 쉬기도 할 테니까 쉬면서 한번 풀어보고 마지막으로 정리할 테니까. 자, 문제 한번 볼까? 자, 303페이지 한번 봅시다. 303페이지. 자, 핵발전소의 구조야. 핵발전소의 구조. 야, 제어봉, 감속재, 원자로 이렇게 다 나왔지. 자, 봅시다. 핵발전소에서는 핵에너지가 전기에너지로 전환된다. 맞죠? 이게 핵발전이잖아, 그냥. 자, 니은 원자료에서는 무거운 원자핵이 두 개의 가벼운 원자핵으로 분열된다. 맞죠? 내가 아까 그 얘기 한 거잖아. 그지? 무거운 원자핵이 가벼운 두 개의 원자핵으로 분열되자. 그걸 깨는 게 뭐야? 중성자. 이거다. 자, 우라늄이 융합할 때 방출되는 에너지로 물을 끓여 터빈을 돌린다. 물을 끓여 터빈을 돌린다. 자, 방출되는 에너지, 융합할 때 방출되는 에너지야? 아니지, 분열될 때지, 분열될 때. 그러니까 요런 거 잘 고르라 이 소리야. 여기서 이제 제어봉 감속재 얘기는 나오진 않았네. 자, 4번 같은 거 핵발전소에서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 뭐 이거 여러분들 이제 설명하기가 조금 힘들긴 하겠는데, 무거운 우라늄 원소가 분열되면서 중성자를 발생시키고 그 중성자가 바로 옆에 있는 다른 유라늄의 원자핵을 때려서 원자핵을 분열시키는 반응이 일어난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서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장. 자, 7번 하자고 그랬지. 7번. 자, 요거 이렇게 봐. 전류가 어디서 흐르니?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전자는 태양빛을 받는 쪽에 전자들이 모여. 전자는 태양빛을 받는 쪽에서 받지 않는 쪽으로 흐르는데 전류의 방향은 반대라고 그랬잖아. 지금 이 표현이 그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맞죠? 자, 기억. 태양전지는 태양열 발전에 이용한다. 자, 태양열 발전하고 태양광 발전은 다르다. 여기서 얘기하는 건 태양광 발전이야. 태양열 발전은 뭐냐면은 너희들 혹시 올림픽 성화 불 붙이는 거 본 적 있어? 불 붙이는 거 햇빛 이렇게 모아가지고 불 붙이잖아. 본 적 없니? 성화 봉송한 다음에 우리 스페인 스타디움에 이거 붙이는 거 말고 처음에 성화를 딱 체화하는 건 그리스 아테네에서예요. 처음 듣니 이걸? 여기 책 좀 읽고 살아 얘들아. 아테네에서 이렇게 빛을 모아 이렇게 오목거울 같은 거에다가 그냥 성화봉송 막대기 있잖아. 그 막대기를 여기다 딱 갖다 빛을 그럼 딱 모아가지고 딱 한쪽을 모으게끔 될 거 아니야. 이게 포물선으로 만들어가지고, 그지? 여기가 엄청 뜨거워지지 않겠어? 그지? 태양빛을 모으니까 거기다 너네들 이거 돋보기 이런 거 해봤잖아. 그런 것처럼 여기 뜨거워지면은 거기다가 이게 성화봉송하는 이렇게 뭐 봉을 하나 딱 갖다 놓고 여기다 불을 붙여요. 그렇게 불을 붙여가지고 그거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뛰어다니다가 이제 마지막에 스타디움에다 붙이는 거. 그게 이제 올림픽 성화봉송인데 요렇게 하는 게 태양열 발전이야. 그 태양열 발전도 하기는 해요. 하기는 하는데 이걸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서 물을 끓이는 거야. 한마디로 단지. 그렇게 하면은 그게 태양열 발전이고 우리가 지금 좀 전에 얘기했었던 태양 빛을 활용한 것은 태양광 발전입니다. 그거 두 개는 완전히 다른 얘기야. 태양전지는 태양광 발전이기 때문에 태양열 발전이 아닙니다. 자, 빛을 받으면 전류가 흘러 전구에 불이 켜진다. 맞죠? 자, 태양 에너지를 직접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장치이다. 이것도 맞습니다. 또 동강이 다 맞으니까 여기서 니은 디귿이 답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쭉 보다가 그 다음 끝났지? 일단 끝나고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연료전지. 자, 15번. 수소 연료전지의 구조의 원리를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거 아까 얘기했던 그거지. 그것도 봐봐. 니은이 전류가 되고 기억은 전자가 되는 거야. 맞지? 이거 봅시다. 자, 수소는 전자를 내놓고 수소 이온이 된다. 맞죠? 수소가 전자를 내놓고 수소 이온이 됩니다. 그러면서 산화가 된다. 라는 것까지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 자, 전자는 니은 방향 아니죠. 기억 방향인데 니은 방향으로 흐르는 건 뭐다? 전류다. 니은은 전류가 흐른다. 자, A는 산소이다. 그지? 산소 공급돼가지고 물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맞는 것은 기억과 디귿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다음. 자, 1등급 도전해서 볼게요. 자, 우라늄 235야, 이게. 우라늄 235가 기억이 뭐야? 기억. 중성자가 와가지고 우라늄 235를 땅 때려요. 그러면은 그것이 두 개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크립톤, 하나는 바륨 이렇게 나눠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중성자 3개가 또 발생했죠.
이게 지금 핵발전이 일어나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자, 다음 그림에서 옳은 것은 자, 가는 뭐야? 원자로지, 원자로. 원자로에서 핵융합 반응으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한다. 이 핵융합 아니라고 그래서 핵분열이야, 핵분열.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핵융합과 핵분열은 아예 다른 개념이에요. 자, 니은, 나에서 제어봉으로 기억의 속력. 제어봉이 뭐라 그랬어? 제어봉이 아니라 이건 감속제지, 감속제. 자, 기억은 뭐야? 제일 처음 때려주는 이 녀석, 이 중성자, 이 녀석의 속도를 조절하는 거잖아. 이 녀석의 속도를 조절하는 게 뭐야? 감속제야, 제어봉이 아니라. 그래서 이게 헷갈리지 말라는 거야. 얘는 그래서 니은은 제어봉이 아니라 감속제로 속도를 조절한다. 그지? 제어봉은 중성자가 많아지면은 그 중성자를 포집하는 게 제어봉이야. 자, 디귿. 나에서 입자들의 질량의 합은 반응 전이 반응 후보다 크다. 자, 반응 전보다 반응 후가 질량이 조금 줄어들니까 그걸로 에너지 발전을 하는 게 핵분열이라고 그랬어. 여기서 맞는 게 디귿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이 정도 1등급 정도를 너희들이 이제 이해하고 푸는 거다라고 하면 핵발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하고 있는 거야, 그냥. 그걸 이해를 잘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3번도 내 풀라고 그랬니? 3번 봐봐, 3번. 자, 이건 뭐야? 조력발전과 파력발전이지. 조력발전과 파력발전. 봅시다. 자, 가는 소규모 발전이 가능하다. 야, 어떠한 경우에도 조력, 파력은 소규모 발전이란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대규모로 갈 수밖에 없어. 그 소규모 발전으로 뭘 할 건데? 안 된다고. 자, 소규모 발전이 안 됩니다. 둘 다. 자, 나는 가보다 건설비가 많이 들고 장소 선정에 제한이 있다. 자, 지금 사실 가하고 나하고 내가 이제 조력발전, 파력발전 할 때 그 얘기를 좀 안 했는데, 조력발전이 되려고 한다면 어디가 돼요? 우리나라 동해바다에서 조력발전이 되겠니? 왜? 조수 간만의 차가 별로 없는 데서는 조력발전이 안 돼요. 조수 간만의 차가 엄청나게 커야지 우리가 그것을 상업성이 있는 거잖아. 내가 건설에서 들인 돈에 비해서 뽑아내는 게 많이 있어야지 경제성이 있는 거잖아. 내가 들인 돈에 비해서 뽑아내는 게 없어. 그러면은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조력 발전이 되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조수 간만의 차가 커야 돼요. 그러니까 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제한을 많이 받아. 어디다 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없다는 거야. 대한민국의 서해안, 프랑스의 어디 이런 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게 좀 가능한 곳이. 그래서 나는 가보다 건설비가 많이 들고 장소 선정에 제한이 있다. 자, 훨씬 가가요. 조력발전 뭐냐면 일단 땅을 메꿔야 돼. 그러니까 바다를 막아야 돼. 건설비 엄청나게 많이 들고 조수 간만의 차도 엄청나게 커야 된다는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 같은 경우보다 나가 훨씬 더 제약이 덜합니다. 나보다 가가 아니라 나보다 가가 훨씬 더 제약 조건도 크고 규모도 크고 돈도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니은도 틀렸습니다. 틀린 거예요. 자, 디귿. 가와 나 모두 자원 고갈의 염려가 없다. 그죠?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도 진짜 엄밀하게 얘기하면 또 그것도 아니기는 한데, 어쨌든 너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자원 고갈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너희들이 살아있는 동안. 그러니까 인류가 멸망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괜찮을 거야. 자,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연료전지 얘기해요. 연료전지. 봐봐. 자, 연료전지는 수소와 산소의 화학 반응에 의해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장치야. 맞죠? 수소와 산소가 만나가지고 물이 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철수라는 녀석이 한 얘기는 맞습니다. 두 번째, 마이너스 극. 자, 마이너스 극 여기야, 여기. 마이너스 극, 요 마이너스 극. 마이너스 극에서 수소가 이온화되어서 전자를 내놨죠. 맞죠? 전자 내놓고 수소가 이온화가 됐잖아. 전자는 이쪽으로, 수소 이온은 이쪽으로 이렇게 흐르는 거. 그러니까 마이너스 극에서 이런 게 이루어집니다. 그죠? 자, 마지막.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해. 아니죠. 다량의 물이 발생합니다. 이게 사실은 다량의 물이라고 하기도 없지. 아무튼 그렇게 적당한 양의 물이 발생해요. 근데 너희들 그 수소차 보면은 그래서 물이 계속 뚝뚝 떨어진대. 물이 계속 뚝뚝 떨어지니까 그거 진짜 순수한 물이기 때문에 그 어디다 갖다 버려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배기가스가 전혀 없는 거지. 그지? 물론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은 또 따르고 있지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일단은 요 과정을 좀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있잖아. 전체를 다 해가지고 문제를 한 20문제 정도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도무지 못 만들겠어요. 자, 사실은 여러분들 이 교재를 보고 뒤에를 받아보면은 중간 기말고사 문제를 보면은 조금 애매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 문제집을 만드는 출판사에서도 그 사항을 알아. 무슨 사항을 아냐면은 지금 이 대한민국의 고등학교에서 이 통합과학이라는 녀석을
절대로 한 사람이 가르치는 과목이 아니다라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단원별로 이렇게 문제를 만드는 케이스가 되게 많아.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종합해가지고 문제를 만들려고 할 때 사실 딱 보면 그거야. 야, 이것도 중요한데, 이것도 중요한데, 이것도 중요한데 하다 보니까 그게 한 100문제가 넘어가 버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너희들한테 주고 지금 평가하는 건 그렇게 바람직한 방향은 아닐 것 같고, 시간도 사실 그렇게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선생님이 자료가 갖고 있는 교사용 자료가 있어. 교사용 자료라든가 거기 이제 문제 자료 조금, 그리고 교사용 자료들은 내가 지금 설명해 준 것처럼 조금 더 깊이 있는 단계까지 설명이 되어 있는 그런 자료가 있어요. 그것을 한 파일 4개랑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예전에 이제 만들었던 자료들이랑 해가지고는 싹 다 하나로 하나의 파일, 압축 파일 같은 걸로 만들어가지고 니네들 카카오톡으로 파일을 다 쏴줄게. 내가 오늘 지금 다 출력을 하려고 했는데 그 출력하려니까 책이 이만한 책이 한 권씩 2권씩 막 3권씩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다 이제 만들어주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너희들한테 파일로 다 쏴줄 테니까 그 파일을 너희들 어디 PC라든가 이런 데다가 잘 저장을 해놓고 필요한 거 있을 때마다 좀 꺼내 볼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는 교사용 문제집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래요. 어차피 자료는 돌고 돈다라는 건 나도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일단은 지금 우리 학원에서 내 강의를 들었던 친구들, 니들끼리만 좀 문제를 보고, 사실 여기 있는 문제랑 여기 뒤에 있는 너희들 거기 갖고 있는 그 문제집만 해도 사실은 문제 자체는 굉장히 많을 거야. 문제는 많은데 그거 갖고 모자라잖아. 항상 모자라요. 여러분들 공부하는 거에는 모자라기 때문에 내가 준 자료를 너희들 너희 둘 같은 경우는 나한테 전화번호를 좀 나한테 적어주고 와. 그래야지 내가 다 보내줄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해주면은 내가 그걸 너희들한테 다 보내줘서 나중에 이제 학습을 하거나 아니면 시험 보거나 이렇게 할 때 너희들이 좀 참고를 해가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 과정 같이 들은 친구들은 내가 이제 1년 동안에는 AS를 100% 삽니다.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시면 제가 대답해 드리고요. 카톡 같은 거 사진 보내면은 내가 그거에 대해서 이게 이렇다 저렇다라는 거에 대해서 너희들한테 설명을 해줄 것이고, 시험 공부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나한테 보내면 내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해줄 거니까, 이것은 이용하는 놈만 이용하더라고. 보통 이용하는 놈만 이용하는데 이용을 하세요. 나를 열심히 이용하는 놈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다 성과들이 좋았으니까 나를 잘 이용을 하시고, 여러분들 1년 동안 이제 통합과학 하는데 꼭 이 과정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봅니다. 오늘은 일찍 끝낼게요. 20분 정도 일찍 끝낼 테니까 음료수 맛있게 드시고 잘 들어가십시오.